221페이지. 왼쪽 22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래 개발계획 하단에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일단 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 누가 한다? 시도, 대도시,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그으시고요. 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시도, 대도시,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시의 원칙이 나올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왜 시도대장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역 지정의 효과가 뭐라 했어요? 용도 지역이 도시로 의지한다 그랬죠. 그럼 원래 관리 지역이었던 데를 갖다가 도시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용도 지역을 바꾸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 만든다고 했을 때 부산시장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노란시장. 그런데 양산시장은 구역 지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50만이 안 되니까. 그죠? 구역 지정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경기도 평택시인가 거기가 44만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엔트리가. 44만이니까 구역 지정 못 하니까 남경필이라고 아시죠? 예, 뭐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구역 지정을 해 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시도 대장인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221페이지 예외 국장이라고 돼 있죠. 시험 문제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경우 국에다 동그라미 국가계획하면 누구예요? 국장이잖아요. 국가계획하면 뭐예요? 국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고 돼 있죠. 중에다 동그라미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K 예를 들어서 문화타운을 만든다. 문화타운을 만들려면 누가 해요? 문체부에서 해요. 문체부. 문체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조윤선이거든요. 아, 왜 웃으세요? 뭐 어때서? 예. 자, 그래서 조윤선 장관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조윤선 장관께서 문화 콘텐츠 이런 건 되게 잘 알아요. 지드래곤 팬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지드래곤하고 굉장히 친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데 하여튼 지드래곤인데 지드래곤 팬이야. 근데 문제는 지드래곤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땅을 갖다 개발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끼리니까 국토교통부한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한다거나 또는 부산진구청장이나 동구청장이나 남구청장은 누구에게 그렇죠. 부산시장한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양산시장도. 그런데 이 장관들은 시장한테 요청하면 가오가 안 쓰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다? 장관끼리니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이제 LH공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거기 갖다 우리가 공공기관장이라고 해요.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은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라 것들, 정부 투자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하는 것들. 대표적인 공사가 뭐야? LH공사, LH공사가 뭐야? 얼마? 30만. 제한하는 거, 제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한테 하는 걸 제한이라고 하거든. 여러분은 누구한테 제안해야 돼? 부산진구청장한테 제안하거나 부산시청에 제안해야지. 여러분 양산시민이면 양산시청에 제안하면 되잖아. 여러분 요청권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산시라고 하면 양산시청에 요청하면 양산시장이 누구에게? 경남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제안을 하고 우리는 주민이니까 제안하자. 근데 얘네들은 LH공사도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만이면 민신도시만에서 최소 단위죠? 근데 제안할 때 그냥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회한 사람 먹으면서 해야겠어요? 회한 사람 먹으면서 얼마? 30만. 30만. 그렇죠? 30만. 공공이어야 돼요. 30만.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부터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서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있는데 창원하고 부산이 붙어 있어. 그럼 창원시도 구역 지정권이 있거든.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도 구역 지정권이 있잖아. 그럼 싸워 안 싸워? 원래 싸우지 않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게 돼 있거든. 가위바위보 하면 되는데 쟤네들이 가위바위보 하기 싫다고 막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이거 일본에서 나온 법이 내용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자주 나는 일본에서 이제 나는 거 천재지변. 그래서 이런 것은 뭐야? 국장이 뭐야? 하는 거야. 국중공 2000이라고 해요. 국중공 2000.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구역지정권. 원래 국시도대장이 구역지정할 수 있는데 원래는 시도대장이 하죠. 대도시장. 근데 예외로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구역지정권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다 보면 계속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정권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지정권자에 해서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구역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답이 지정권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환지계획의 작성 인가에서 시군구가 나오고 그 전에까지는 전부 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누구 그럼 다 99%의 답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시시계 인가는 누구? 지정권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중공업사 지정권자.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상한 채권 누구의 승인? 지정권자. 선수금 지정권자. 알겠어요? 다 지정권자. 원형지 공급에 대한 뭐예요? 승인? 지정권자.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지정권자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법들에서는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6개법 중에서 지정권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도시개발법만이 그걸 쓰기 때문에 출제원이 내겠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도시개발 계획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그렇죠. 알겠죠? 시행자는 누가 지정할까요? 지정권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는 지정권자가 아닌 걸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4살짜리, 5살짜리가 이제 어린이집 안 가고 방학을 해. 그럼 부모는 고통스럽죠. 엄마는. 이 새끼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내 새끼지만. 그렇죠? 하루 종일 엄마를 찾죠. 엄마. 그렇죠? 한 9시, 10시 되면 아빠는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를 되죠?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지정권자는 엄마 수준이라는 거야. 계속 그 문장에 등장하는 게 수천 번 들어옵니다. 수백 번이 등장하고 시군구는 딱 한 번 등장해요. 아빠는 마지막에 환지가 거의 마지막 내용이거든. 그때 딱 한 번 등장하고 다 지정권자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되게 편합니다. 지정권자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자 지정권자 설명했고요. 거기 이제 뭐 알아두기라는 부분에 있으면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외우실 필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의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 군수구청장은 됐어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대도시장은 왜 아니야? 대도시장은 스스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얘는 조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부산진구청장은 지정권자야, 요청권자야. 여러분 요청권자야, 제한권자야. 제한권자야. 오케이,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도시개발부의 분할 및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화살표 하나 치세요. 언제나라고 했어요. 언제나. 공법에서는요, 분할과 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말입니다. A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옆에 B라는 도시가 있는데 결합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럼 결합 개발하겠죠? 근데 A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한 번에 개발하기에는 뭐예요? 좀 그래. 그래서 분할해서 나눠서 개발할 수도 있겠죠. 1지구랑 2지구로. 알겠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좋으니까. 알겠어요? 그게 더 다수에게 좋으니까. 그럼 공법에서 분할하고 결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뭐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하죠. 앞으로 나오는 분할과 결합은 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선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기, 없기. 있기. 그렇죠. 청산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기, 없기. 있기. 결합,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거의 중요한 의미가 안 가죠. 그러니까 시간할 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3번에 도시개발구의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도시개발구에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세요. 시험.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이 뭐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 내가 옛날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개발행위 허가에는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다. 형질 변경에서 허가하는데 생각날 거예요. 주, 상, 생, 자 얼마? 1만. 이렇게 생각나시죠? 1만 미만이야, 미만.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이 기준 면적이 커야 돼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잘 봐봐요. 주, 쌍, 생, 자, 1만이야. 쌤, 똑같아요. 이건 1만 미만, 이건 1만 이상이 되는 거지. 주거지역이 1만 이상이 돼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받아준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내가 봐봐요. 쌤, 질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토목공사하고 그런 거 보니까 거의 형질 변경과 유사한데? 맞아요. 근데 형질 변경할 때 제가 이런 거야. 주거지역에서 내가 9,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뭘 받는 거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거지. 근데 땅이 15,000제곱미터야.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잖아. 그때는 그렇죠. 도시개발법에서 시식의 인가를 받고 시행자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1만 미만일 때는 뭐야? 국계법. 1만 이상일 때는 개발법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잖아. 안 겹치잖아. 1만 이상, 1만 미만. 알겠죠? 예. 공업지역은 3만이야. 근데 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죠. 30만 이상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지도 않겠지만 이따가 치고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끌려갈게. 이게 도시지역이고요. 이게 관리지역이고요. 이게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자, 주거지역이 얼마? 1만. 상업지역이 1만. 공업지역이 3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인데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못해요. 여기는 보존녹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는 거야. 딱 써있겠지? 자, 봐봐요. 그럼 비도시는 얼마야? 30만이야. 근데 비도시는 왜 30만이나 될까? 궁금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도시가 아닌 곳에는 기반시설을 많이 갖춰야 돼요? 많이 안 갖춰야 돼요? 많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땅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추억 속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도시에서 얼마? 30만 있어. 아파트와 연립이 들어갈 때. 그죠? 근데 초등학교 또는 뭐야? 자연보정일 때 초자 10만 이상이라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확보했거나 또는 뭐야? 자연보정 권역일 때는 미신도시를 만들 수 있어 10만 이상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도시 외곽에서 도시개발 사업도 일종의 지구단위 계획인데, 여기서는 개발법에서는 좀 달라요. 개발법에서는 비도시에서는 30만 맞아.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를 확보해야 돼. 그다음에 4차선 도로를 확보해야 돼. 이거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 돼.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리고 그러면 10만이야. 초사 10. 뭐라고? 초자식이야, 초사 10이야. 초사 10이 되는 거야. 초등학교를 확보했다든지 4차선 도로를 확보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와 4차선 모두 확보하면. 자, 그런 얘기야. 잘 들어봐요. 원래 30만인데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30만이라 그랬잖아. 초등학교를 10만 원을 까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로 뭐야? 또 10만을 까주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다 까면 얼마가 돼? 10만으로도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제주도를 놀러 가는데 제일 비싸게 들어가는 게 뭐야? 숙박비. 그렇죠? 숙박비. 그 다음에 또 뭐? 숙박비하고 또 뭐야? 뭐 렌트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숙박하고 렌트카, 항공료가 비싸지. 항공이 비싼 건 나도 알아요. 예? 항공권은 사가 좀 씨. 자, 숙박 렌트비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차도 빌려주고 집도 준대. 알겠어요? 그럼 비용이 까져 안 까져? 이 두 가지가 하면 1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초사 10. 자, 초상집이 났어. 사람이 죽었네. 얼마 내야 돼? 10만 원. 알겠죠? 초사 10. 자, 보자. 교재 보자에서 223페이지 보세요. 주상생자 얼마? 1만. 주상생자 1만.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얼마? 3만. 주상생자 1만 03. 공업지역 3만. 그렇죠. 보존녹지는 빵이니까. 그 참고에 써 있잖아.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존녹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도시지역 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만이라고 돼 있죠. 다만 건축법 시행령 공동 아파트 또 연립주택 건설에 포함되는 경우에서 다음 요건은 모두에다 통과해요. 모두.
A 플러스 B를 모두 갖춰야 되는 걸 10만이 선호한다. 자, 1번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 있어 없어? 초등학교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에 도로법에 대한 도로 또는 해서 여기는 몇 차선? 4차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초사 10. 알겠죠? 됐어요. 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이제 설명하는데 2번하고 이제 3번이 있어요. 지정 요건의 배제라고 돼 있죠. 2번, 3번. 잘 쳤어요?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이건 된 거예요. 주상생자 얼마? 1만. 주상생자 1만. 알겠죠? 초사 10. 알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비도시. 비도시는 뭐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구역. 그러면 어차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미개발지야, 기개발지야. 이미 개발된 지역이지. 근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개발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개발지죠? 국가가 이제 용도지역을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는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했다는 얘기는 개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네에서 광역도시기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앞으로 방향을 발전시키려고 방향을 했으면 그대로 개발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내가 갖고 있는 땅에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어. 없다는 얘기는 국가가 발전시킬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그럼 원래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토지 중에서 자연녹지는 불가피할 때 개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어때요? 개발할 수 있죠. 도시적 편입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은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지. 자, 봐봐요. 2번 보세요. 2번. 자, 223페이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지역에서의 도시개발 지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자,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 지정 지역에서만 국토교통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미개발지 같은 경우 왜 미개발지로 국가가 정했냐면 개발하기 싫으니까 안 정한 거지. 그런데 다만 밑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짜게 개발합니다. 짜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 하나여 도시개발 지정할 수 있다. 짜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다고 해도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고 224페이지 3번에 지정요건의 배제라고 되어 있죠. 배제. 배제라는 건 옆에 면적기준 없음이라고 써요. 면적기준 없음. 우리가 면적기준이 아까 있었죠. 주상생자 1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3만, 비도시 30만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30만 이상이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비도시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4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1, 2한 면적요건 밑줄 면적요건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는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취락지구는 무슨냐면 뭐 비도시잖아. 비도시에서 마을이야, 마을. 근데 마을인데 전에 한번 얘기했죠. 크게 한다 그랬어요. 조그맣게 만든다 그랬어요. 조그맣게 만든다 그랬죠. 그 마을 사람들 한데 모여 살기 위해서 마을이니까 30만, 40만으로 개발하지 않고 아주 조그맣게 우물가 중심으로 만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발 지정지구인데 온천 터졌죠. 근데 온천이 많이 터질 수 있지만 뭐야? 그 근처에만 터질 수도 있죠. 개발 지정지구로 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제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초사 10이야, 초자 10이야. 초자 10으로도 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법하고 요건이 좀 다르죠. 즉 지구 단위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무슨 행정? 중앙행정, 중앙행정기관이 협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그러니까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면적을 갖다 제한하면 안 되겠죠? 취익의 지중인데 자연환경보전적은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익의 지중은 뭐야? 면적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한이 안 받는다. 취익의 지중. 스님이 졸고 있어. 옆에 있는 큰 스님이 야, 중, 너 자냐? 안 자는데요. 중, 너 자냐? 자연환경보전적은 제한합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라고 부르는 분도 많아요. 근데 스님은 다 스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스! 그렇죠.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스! 네, 좀 그렇죠. 네. 자, 중.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정 요건의 배제는 기억해 놓으세요. 취익의 지중은 면적 제한 안 받는다.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십시오. 225페이지. 4번 지정의 요청이라고 했죠? 요청은 조르다라는 거예요. 조르다. 조르는 걸 요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장이 부산시장한테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원시장 같이 머리가 큰 것들은 직접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양산시 같은 것들은 인구가 적으니까 뭐야? 경남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지. 알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대도시장은 포함한대요, 제외한대요. 자, 시장구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접어놓으시고 프린트를 잠깐 보십니다. 핵심 1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는 표현이 있죠. 원칙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돼 있죠. 니은번에 예외라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거 별표 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국, 중, 공, 이, 천이죠? 예, 국가, 중앙요청, 공공기관장, 그렇죠. 둘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천재지변. 됐어요? 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핵심 2의 5번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 보겠습니다. 체크 묶어보시고. 도시개발구역 규모라고 돼 있죠. 주상생자 얼마? 1만. 공업지역 3만. 도시역 밖은 30만. 초사 10이죠. 초가 뭐야? 사가 뭐야? 가운데 있는 표시는? 그리고 그쵸? 10만이야. 자, 6번 보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짜,개. 알겠죠?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 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왜? 국가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웬만하면 뭐예요? 발전시키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7번 보세요. 취, 개, 지,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 제한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핵심 셋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구역 지정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돼 있죠. 원칙은 개구실이죠. 근데 예외라고 돼 있어야 돼 있어. 구역 개발 실시계획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구계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원칙은 개구실인데 예외적으로 구계실을 하는데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이 밑에 있는 내용이야. 1, 2, 3, 4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알겠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체의 30% 이하. 그렇죠? 국토교통부장의 국가교통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력 협의해서 도시를 지정하는 지역. 아까 중이 있죠. 중 자냐 안 자냐 있었죠? 네, 개발계획 공모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죠. 공모에다 이제 90이라고 써요. 90. 아라비아 숫자 90.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다가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시냐면 그 핵심 3에다가 예? 예? 예, 핵심 3에다가 225페이지라고 써요. 225페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233페이지 쓰세요. 233페이지. 물결 아니고. 그렇죠? 두 개의 페이지에 관계된 내용이야. 알겠죠? 제가 이걸 한 번에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럼 제가 225페이지랑 233페이지인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이거 중요하니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자 칠판 보세요. 프린트를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정의하는데 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라는 부분입니다. 해제를 간주한다는 얘기, 의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어요. 기관지라고 생각하시죠? 기반시설, 기관지, 관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3년 안에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도시개발국을 묶여 있으면은 다들 어떨까요? 언제 풀리는지 아니면 하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풀리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놨다 그냥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풀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LH에서 사업구역 많이 해제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해제했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부분이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어떤 기간 동안 국가가 토지를 묶어놓거나 공공기관이 묶어놨을 때 이 토지주들은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매매는 가정하지만 누가 사가겠냐고 수용당할 토지를 대부분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되면 자동으로 풀어주게 돼 있어요. 뭐라고? 자동으로 해제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은 개발계획, 그 다음에 뭐예요? 구역지정, 실시기간 신청이 됩니다. 개구실, 뭐라고? 개구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개발계획이 나도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 근데 만약에 시골 같은데 깡촌 같은 데는 개발계획이 소문이 나면 뭐가 되겠어요? 이미 다 그렇죠. 사람들이 투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무 심고 건물을 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역부터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시기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게 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여기는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 그렇죠. 맨 땅이란 말이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 비도시가 생각나시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미개발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미개발지는 나무를 많이 심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밤에.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구역 지정부터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항공 촬영 자료를 기초로 해서 뭐라고? 왜냐면 토지 및 지작물 조사를 하거나 조사 측량하게 되면 동네에다 소문이 나야 안 나요.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면 소문 다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 다 나면 난리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의 비도시. 그다음에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구역이 10%야. 이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몇 프로? 합쳐서 10%포인트. 자, 그럼 나머지 90%는 뭐야? 미개발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구역 지정했으면 여기는 그렇다고 쳐도 여기다 다 나무 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30% 이하라는 건 뭐야? 미개발지가 많고 짤 기간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왜다? 사람들이 나무 심을까 봐. 그러면 이게 더럽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이게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주거지역이 40%야. 뭐라고? 주거지역 40%야. 그럼 구개실이야, 개구실이야? 개구실이 되는 거야. 30% 이하가 아니니까. 한 번은 40% 나오고 한 번은 50% 나왔어요. 30, 50% 답은 똑같아 안 똑같아? 둘 다. 둘 다 개구실이지 구개실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개발계 구역. 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점점점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미개발지의 면적은 줄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짧게 별로 없는 지역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심을 데가 별로 없는 지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알겠지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했고 그래서 맨날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지역은 뭐야? 먼저 구역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중은 자야 앉아요. 앉아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이 있냐면 이 지역을 딱 정하고 이 동네를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종시처럼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모라는 건 사업 설계자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자를 공모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공모를 많이 하는데 도시 설계도 공모를 하거든요. 네? 도시 설계도 공모를 합니다. 공원 설계도 다 공모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시 문화예술회관 그럼 그 공모할 거 아니야 설계자를 아티스트 그럼 그 사람이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공모하는데 이 공모하는 기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길어야 되겠죠? 공모하니까 일단 구역을 정해놓고 짜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이거 이 동네에다가 설계할 사람 하면 면적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제가 해볼게요 하고 한 90일 동안 뭐야? 설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출해서 당첨된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 설계자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공모하는 기간 며칠 돼야 돼요? 90일. 90일이야. 공모를 거꾸로 하면 모공이잖아. 구멍. 알겠어요? 이 시험에 60일로 나왔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느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 신청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쳐서 요거는 이제 그렇다고 쳤을 때 요건 설명했을 때 자 한 장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봐봐.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226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죠. 개구실이야 구개실이야. 구개실이 되는 경우. 알겠어요? 찾았어요? 찾았죠? 226페이지 상단에 226페이지에 상단에 써 있잖아. 그 표가 이게 우리 핵심 3에 있는 하단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거 보고 이거 쓴 거니까. 그렇겠죠? 똑같은 거북이라고. 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도시. 그렇죠? 자생 비죠? 국토교통의 국가규모발전에서 중앙행정 협의해서 하는 지역. 알겠어요? 당연히 도시지역에서 밑줄 주거지역 상업지역 30% 이하라고 돼 있지?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에 의한 개발계획이 반영이라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거기 파란 것이 봐봐. 파란 것이. 세 번째 줄에 며칠이에요? 90일. 이 공모하는 것까지가 뭐다? 개구실, 구개실. 구개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잡아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구역의 지정의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도시지역 및 뭐라 그랬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시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3년 안에 몇 년? 3년 안에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3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봐봐요. 구역 지정은 해제돼. 뭐라고? 구역은 해제 의제되고 아까 용도 지역이 있었죠. 도시로 있었죠. 도시로 의지한다고 그랬죠. 도시로 해요. 다시 환원돼요.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해제되고 환원된다는 거예요. 아까만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야? 다음날이야? 다음날. 봐봐요.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구역 지정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이야. 몇 년? 2년. 2년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냐. 뭐라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되고 환원되고 그럼 2년은 넘겼어. 개발계획이 만들어졌어. 알겠어요? 그럼 개발계획이 나와서 몇 년? 3년 안에 실시계획 신청이 난다면 그 다음 날 해제되고 환원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지? A, B. A와 B 중에서는 B잖아. 근데 제가 왜 이게 B가 더 기간이 5년이잖아. 그럼 왜 5년이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자연녹지생의 비도시죠. 그럼 미개발지지. 그럼 미개발지는 짧게 많아 안 많아? 짧게 많으니까 기간을 갖다가 좀 더 길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만약 이게 330만이다. 예를 들어 주의. 자, 만약 이게 330만 제곱미터다. 330만 제곱미터일 때는 이게 몇 년까지 가냐면 5년까지 5년. 100만 제곱미터. 학교 운동장 330개란 말이에요. 5년까지.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어차피 헷갈리지 않으니까. 헷갈리지 않잖아. 5년이니까 똑같이. 최대 10년까지. 세종시 같은 10년까지도 뭐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중에 나와도 된다는 얘기지. 왜?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계획 기간이 길어져. 우리가 뭐 2박 3일, 뭐 3박 4일 동남아시아 갔다 오는 거라. 예? 뭐 한 달 뭐. 그렇죠? 예? 어디 뭐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거. 틀리잖아. 준비하는 기간이. 그죠? 예, 됐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해제되고 환원되잖아.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주의. 주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사업이 다 끝나서 공사가 다 완료돼서 풀어줄 수 있어서 땅을 팔려면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수용 같은 경우에는, 수용은 공사 완료 공고란 말 써요. 왜?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란 말 써요. 사실은 환지 처분 공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됩니다. 지구단위 그 해제되지만 그 다음날 환원되지는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제 부산에 만약 칠성파가 있다. 있어요? 네, 칠성사이다 먹는 애들. 스프라이트. 자 보겠습니다. 칠성파가 있어. 그럼 이 칠성파 형님이 이제 부두목이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를 한 거야. 그래서 보통 검은 스님되든지 신학대 가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고신되지 이런 신학대 입학한 거.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요. 알겠어요? 원래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 뭡니까?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아니야. 대학생이 아니고 깡패로 환원되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근데 이 형님이 대학교를 졸업했어. 이게 졸업했다는 얘기야. 미션을 수행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아니야. 대학생이 아니지. 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나 깡패로 환원돼요? 환원되진 않아. 환원되진 않지. 정상을 마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가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가 됐으면 해제가 돼야 되잖아. 해제는 되는 거야. 완료돼서 해제가 돼.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러나 도시로 다시 관리적으로 환원되어 도시 다야. 도시를 의지한다. 이제 도시 다야. 도시가 토지가 완전 도시 다시 환원되지, 다시 계획관리 환원되지는 아니야. 졸업했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시험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잠깐 거기 어디를 가시냐면 접어놓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232페이지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33페이지. 미안해요. 자, 233페이지 찾아보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라고 돼 있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죠. 다음 날에 해제.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개구실이야, 개구실. 자, 1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뭐라고? 다음 날. 그럼 실시간 신청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면 무조건 3년이야, 우리 법에. 3년. 알겠어요? 3년. 자, 양가로 2번, 자, 동그라미 2번 봐. 도시개발구역의 공사 완료,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된다고 했잖아. 해제는 돼야 안 돼요? 해제는 되는 거 아니야, 해제. 환원은 안 돼도. 알겠죠? 자, 봐봐요. 자,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개구실이야, 구개실이야? 구개실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1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몇 년? 2년이 될 때까지 개발계획을 고시하지 아니한 이거야, 요거. 알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2년이 되는 다음 날. 오케이? 330만 일 때는 얼마? 5년. 오케이? 밑에 봐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부터 몇 년? 3년. 자, 봐, 여기 봐봐. 3년 안에 뭐가 나와야 돼? 실시간 신청이 안 나왔죠? 안 나오면 얘가 3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헷갈리죠?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3년이고. 헷갈릴 필요가 없죠? 실시간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몇 년? 3년이고 안 나오면 2년인 거야. 끝.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읽을 필요도 없어. 단지 문제 풀다 보면 그 다음에 용도지기 환원 보자. 아까만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됐죠?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이건 해제가 되는 건 두 가지 해제 방법이 있다. 대학생이 일반인이 되는 방법 딱 두 가지. 학교를 때려치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두 가지잖아. 근데 지금 현재 2년, 3년에 간 거고 왜? 중간에 때려친 경우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 공고라든지 환지 처분 공고는 다 끝난 거고 알겠죠? 끝나서 해제되는 거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등 환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가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본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로 끝나서 일단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환원된다 아니면 도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이 물리기 때문에 제가 핵심 3에 나온 내용은 알겠어요?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그런데 이거 핵심 3에 보면 말입니다. 크게 개구실, 구개실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해지 효과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해지 효과. 우리 프린트 핵심 3에 그렇죠? 핵심 3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은 해지 효과라고 돼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도시개발구의 지정 등 해제돼 의제된 때에는 당의 도시개발에 대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규정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당의 도시개발 및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될 보는데 다만 완료가 되어서 해제될 때는 뭐예요? 환원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3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개구실, 구개실을 헷갈리니까 그걸 문제를 내는 거죠. 근데 개구실이 원칙이야, 구개실이 원칙이야. 개구실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개실 하는 경우는 미개발지 등에서 한다 그랬죠? 그럼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내는 거야. 원래 개구실인데 구개실 할 수 있는 경우냐 아니냐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날 해제되는 거 헷갈리니까 그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확률은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수용 설명했지 않습니까? 수용 무조건 그 6가지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건 패턴이 두 가지잖아요. 패턴이 두 가지니까 한 30-4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묶어서. 알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에다가 합쳐서 들어다 놓은 겁니다. 알겠지요? 예, 다시 교재에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요. 226페이지로 일단 들어오십니다. 자, 2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접어놓으시고요. 226페이지 접어놓으시고 다음에 제가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요. 뭐든 하겠죠. 우리 핵심 프린트 4 있어요. 4. 핵심 4라고 돼 있죠. 핵심 4에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좋기 때문에 그 조합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합은요 어디 있냐면 교재에서는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40페이지 조합을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럼 핵심 4에다가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돼 있죠? 우리 프린트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240쪽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핵심 4 알겠죠? 240쪽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 조합서부터 설명하고 칠판은 지우지 않습니다. 네.